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김박사의 풍수 이야기. 오늘은 풍수 형국 이야기 13번째 완결편을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풍수에서 형국론은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 형성된 전체적인 모습이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는 천지합일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산천의 생긴 모양을 보고 사람, 사물, 동물, 식물, 물자 등 어떤 형상에 비유하는 것을 형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산천의 겉모습과 그 안에 전기는 서로 상통한다는 관점에서 보아 그 지형 안에 있는 음택, 양택 또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7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람 모양, 장군, 옥녀, 신하, 선인 이런 형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이나 뱀 모양, 비룡, 발룡, 오룡, 그다음에 장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 모양, 봉황, 금계, 평사, 기러기, 복시, 꾸엉, 금호, 까마귀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짐승 모양, 말, 소, 호랑이, 개, 거북이, 바다 사는 개, 토끼, 그 다음에 돼지, 쥐, 진해, 꾀꼬리, 거미 등이 있습니다. 식물은 매화, 국화, 복숭아 등이 있습니다. 사물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로서 벼루 연적, 배 모양, 금가락지, 비녀, 비파, 등잔, 복조리, 그 다음에 비단, 구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한자를 차용하는데, 어조사야, 말물자, 쓸영자, 날일자, 물건품자 등의 모양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동물, 사물, 사람, 식물, 조류, 용, 뱀류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풍수 형국에 대한 현대적 의미와 한계를 김득 교수님의 풍수학 사전을 빌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풍수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편안한 터를 만들거나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으로써 사람이 풍요롭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땅에 대한 인간의 미학적 인식이 수반돼야 하고, 자연 유기체적 관점에서 자연과 인간의 합일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토지 하종 능력이나 집안 능력을 평가하는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이 많으냐 정이냐, 산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땅의 특성과 속성을 파악해서 결국 적절한 용도로 사용처를 결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방법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틀을 잡음으로써 풍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합니다. 풍수 형국은 결국 비유와 상징을 통하여 그 땅을 거시적 안목으로 이해하는 수단이므로 이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국인 어디가 혈처다 이렇게 하는 말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또 형국묘는 주관적이므로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위치를 선정하고 나서 사후에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풍수 형국과 혈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가장 중요한 곳이고 에너지가 모인 곳이냐? 목형은 주로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꼽이나 복부에 해당되는 것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이 배를 짠다 하면 동그라미 쳐진 구역이 기호부가 되겠습니다. 화형은 불꽃 모양으로 꽃인 경우는 꽃잎의 중심이나 꽃 전체의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토형은 길게 늘어선 모양으로 들짐승에 보통 해당되고, 머리 중에서 소로 따지면 입이나 새끼를 기르는 젖이나 국부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금형은 주로 날짐승에 해당되는데, 날개용 폭파인 곳, 겨드랑이, 봉황이라고 하면 겨드랑이 이런 쪽에 해당될 수 있고, 머리에 벼슬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수형은 용이나 뱀 같은 경우 길쭉한 것인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코, 입, 이마, 귀, 배, 머리, 꼬리 이런 데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반대로 뿔이나 등척이나 다리 이런 데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대강을 설명한 것이며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혈처를 정하는 방법의 의미로서 크게 정열법을 위해 보조수단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풍수형국을 짓는 방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4가지 원칙인데 첫 번째, 그 전체 산의 모양, 산과 물의 모양을 보고 동물, 사람, 식물, 사물의 이름을 먼저 붙입니다. 손인지 사람인지 꽃인지 배인지,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변에 산수 배치를 확인합니다. 주변에 어떤 산이나 물이 있는지. 세 번째, 그 사물이, 대상이 어떻게 행동하거나 자리를 잡고 있는지 행동 양식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물명, 환경명, 행동명으로 붙입니다. 예를 들면 옥녀직금이라고 하면 먼저 사람이 옥녀라는 걸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배를 짠다고 하면 옥녀 주변에 배를 짜는 배틀이나 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옥녀가 배를 짠다. 그래서 옥녀직금형, 귀한 여자가 배틀로 배를 짜는 모습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름을 짓는 데는 뒤에서 내려온 산이나 모양을 보고 주로 하게 되고, 예컨대 생사, 출림형 이런 거는 안산, 앞에 물,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모양 등을 산 모양을 보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안동 하회마을은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모양이라고 행주형이라고 말할 수 있고, 큰 물 위에 연꽃이 떠 있는 연화부수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음양 호장지택이나 산태국, 수태국 이런 식으로 동시에 다양한 이름을 보는 기준에 따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형론은 하나의 삶, 혈이나 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산의 모양을 목화토금수 5행으로 따지게 됩니다. 산의 모양을 정면에서 보는 모양과 평면에서 하늘에서 본 모양으로 따져보면 나무 모양은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이고, 위에서 보면 길쭉한 이런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람이나 새의 머리에 해당되고 주로 나무나 꽃의 줄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선인독소형, 미인단자형, 장군, 대장이 이런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은 상승하는 기운을 나타내며 반듯하며 뾰족한 모양이고, 날카로움, 분별, 이적인 속성이므로 문이나 학자의 기질과 부합됩니다. 화는 불꽃같이 뾰족뾰족함으로써 정면에서 보면 닭벼슬이나 연꽃잎처럼 보이고, 위에서 바라보면 꽃이나 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봉황포란형이나 연화부수형처럼 연꽃이나 봉황의 벼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는 폭발하는 기운을 상징하고 불꽃이 날아오르는 모양으로서 비상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의 기질과 부합합니다. 그 다음에 토는 정면에서 보면 길짐승의 몸통 모양이나 책상으로 보일 수 있고, 위에서 바라보면 책상이나 가마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 해당되는 와우형, 말이 하늘을 향해 소리 지르는 천마시풍형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토기운은 포용하는 기운이고, 소나 코끼리 등과 같이 후덕한 모양입니다. 안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통치자의 기질과 부합됩니다. 금은 정면에서 보면 짐승의 머리나 종 모양이나 해와 달 모양으로 비춰집니다. 평면에서 보면 해와 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복종형이나 거북이가 물을 마시고 하는 영구 음성 등이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기운은 저장하는 기운에 해당되고, 거북이 등이나 종을 엎어놓은 같은 모양으로서 정리하는 속성으로서 부자, 관리자의 기질과 부합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는 물결이 흘러가는 것처럼 되어 있으며, 정면에서 보면 용이나 뱀의 몸통에 해당되고,
평면에서 보면 뱀이나 용, 혁대, 비단 이런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긴 뱀이 개구리를 쫓는 장사초화형, 비룡, 승천현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수는 응축하는 기운으로서 뱀처럼 물결 치는 모양으로 움직이는 속성, 달변가의 속성에 부합합니다. 자, 그러면 형국명을 앞에서 말한 오행 가지고 목화토금수를 조합해보면 어떻게 명명하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머리가 크고 날개 축지가 크면 봉황으로 인지합니다. 머리가 중간쯤 되고 날개도 비교적 작으면 송골매로 인식합니다. 날개가 크고 머리가 상대적으로 작으면 박쥐로 인식합니다. 머리가 어느 정도 크고 화형체, 벼슬 모양이 있으면 닭으로 인식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크면 봉황으로 인식합니다. 화형체 모양의 뱀처럼 구불구불하고 그 다음에 뾰족뾰족하면 꽃으로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목에 금을 더한, 양쪽에 금이 있고 가운데 뾰족한 게 있으면 사람 머리에 장군이 갑옷을 입었다 해서 장군으로 인식합니다. 사람 머리에 목성에 토성처럼 책상처럼 앉아 있으면 선인 독서형, 선비라 신선으로 인식합니다. 옥녀는 가운데 작은 머리에 양쪽에 큰 가슴을 나타내면 옥녀로 인식합니다. 소, 말, 개, 돼지, 양처럼 길짐승은 둥근 머리에 긴 몸에 꼬리 이런 형상이 합쳐져 있으면 길짐승으로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둥글둥글한 산이, 크고 작은 두 산이 나란히 붙어 있으면 거북이나 자라로 인식합니다. 용은 뿔이 있고 목형의 체가 머리처럼 나 있고, 그 다음에 금형이 있고 수형이 있어서 다 합쳐져 있고 길고 규모가 있으면 용으로 인식합니다. 뱀은 머리가 있고 비교적 작고 수형체와 금형이 연결되면 뱀으로 인식합니다. 이런 식으로 목화토금수의 조합에 따라서 어떤 사물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바탕으로 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행별 형국의 기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형은 깔끔하고 잘 보기가 좋으면 문피를 나타내어서 명성의를 날리고 명예가 높아집니다. 만약에 모양이 난잡하면 재성으로서 재주와 예능이 뛰어나게 됩니다. 모양이 흉악하면 형성으로서 살상, 형벌, 범죄, 병치레가 많다고 합니다. 자, 화성은 모양이 깔끔하면 현성으로서 문장이 발달하여 큰 부와 권력을 누립니다. 난잡하면 조성으로서 강포가요 성격이 불같으며 위협하고 배신하고 요절하니 화와 복이 반반으로 기륭과 흥패가 병존합니다. 토는 모양이 평평한 게 원래인데, 모양이 깔끔하면 존성으로서 왕후장상이 되고 공토를 얻고, 공덕은 고귀하고 경사로움이 영원하며 오복이 따른다고 합니다. 모양이 난잡하면 부성으로서 많은 부귀를 누리고 장수하고 자손이 번성합니다. 모양이 흉악하면 채성으로서 우둔하고 비겁하고 병들고 감옥에 간다고 합니다. 금성입니다. 모양이 깔끔하면 관성으로서 문장이 뛰어나고 충절과 정렬을 주관합니다. 난잡하면 무성으로서 위험이 있고 숙살직권을 가집니다. 흉악하면 여성으로서 본인처럼 살상하고 요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형입니다. 모양이 깔끔하면 수성으로 문장이 총명하고 청렴하고 여자는 귀이된다고 합니다. 모양이 난잡하면 유성으로서 비겁하고 완고하고 나약하고 병들어 일찍 죽고 간사하고 아첨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합니다. 수성 모양이 흉악하면 탕성으로서 음란하고 기만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어 일찍 죽고 타향해서 익사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풍수형국 전체를 요약편으로 완결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김 박사의 풍수 이야기, 풍수형국 이야기 완결편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